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의 상한액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지게 됐지만 현금 없이 경조사 화합만 하면 기존과 같이 10만 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명 연예인 등이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료 부담 없는 1,200개 기업의 창업 공간이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첫 선물 거래가 시작되며 거래 첫날부터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49포인트 상승한 2,471.49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0.03포인트, 2.69% 상승한 764.09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정석투자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평소대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정웅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화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해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한 만큼 앞으로 저희 정석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평택촌놈 또는 평촌 550 다양한 호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영상으로 대표님을 인사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개편하고 첫날인데, 앞서서 프로필도 새 단장을 하니까요. 정말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리고 지난주에 오프라인 강연회 진행을 하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잘 끝났고요. 영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오프라인 강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온라인 강의는 어떤 식으로든 지속이 되니까 앞으로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활용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정말 좋았고요. 항상 듣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물이 더 낫다고. 그래서 왜 나는 화면을 안 받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약간 개편이 된다고 이제 좀 전에 김은혜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언제든지 중요할 때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요.
봉추 선생은 제가 5년 이상을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 좀 더 질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해드렸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사가 아니라 제가 먼저 요청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어윤학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주식을 8년을 배웠어요. 아마 웬만한 전문가보다 나을 겁니다. 물론 전문가로 활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 종목 상담의 질을 높이고요. 또 왜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했냐면 종목 상담을 잘못 받으면 주식을 엉터리로 배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주식 클리닉이 바로 종목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에 좀 더 많은 한 15종목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고 화한 보기에도 좀 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전달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TV로만 뵀던 대표님을 직접 또 뵙고 강의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물이 훨씬 나으신 대표님 직접 만나게 되셨으니까요. 그 기운 제대로 받으셔서 앞으로 투자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편 첫날 대표님과도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3% 가까이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망치고 있는 지수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지난주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조정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왜곡에 대한 그런 부분도 꼭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때문인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만약에 여기서 하락 지지가 되고 다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덕분이죠, 덕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더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때문에라는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덕분에는 좀 긍정적인 거를 말할 때 우리가 덕분에라 그러거든요. 부정적인 건 좀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빠져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틀 연속 음봉 나왔다가 오늘 양봉 나오고 플러스 마감했어요. 근데 여전히 21선 아래입니다. 파란색 21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틀 연속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좀 급등해졌죠? 근데 여전히 검은색 21선 아래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급등한 영향이 있었죠.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좀 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역시 이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보면 이틀 연속 음봉, 그 다음에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봤자 옆으로 기는 거예요. 자, 이번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분명히 올라갔죠. 오늘은 약간 떨어졌지만 이틀 연속 나름대로 굉장히 강했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횡보했다. 뭘 나타내 줄까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좀 더 크게 보면은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별로 힘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이틀 연속 마이너스 음봉 나오고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5일선 겨우 탔어요. 탔는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혼조세라고 가야 돼요.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번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틀 연속 나름대로 좋았어요. 특히 오늘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셀트리온의 그 각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은 어떠냐? 훨씬 더 약하죠. 21선이 멀잖아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오늘 나름대로 플러스 항목 나오는데도 코스피 종합은 어때요? 21선하고 좀 나름대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번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때요? 임박했죠? 거의 붙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원리가 똑같아요.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좀 더 크게 보면 코스닥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라든가 기타 여러 종목들은 더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제 좀 망친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 그대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락 지지가 되고 계속 올라가면 덕분이죠. 그렇게 되면 하락을 방어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저의 예측대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더 망치는 거예요. 왜 망치느냐? 어차피 하락할 거는 빨리 하락했다가 빨리 반등 나오는 게 좋거든요. 살짝 반등 났다 밀리면 더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자, 그리고 시황 예측에 대한 참고사항을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는 코스피 61선과 코스닥의 21선은 동격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21선, 61선 이렇게 논하잖아요. 그런데 21선하고 61선을 각각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동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탄력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황의 객관적 판단은 조정 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조정 끝나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정상적 조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12월에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비정상적인 조정까지 나올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일단 그 61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파란색 61선이거든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검은색이 21선입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격.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았던 코스닥은 21선 이탈했을 때부터 제가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보면 안 돼요. 약했기 때문에 61선까지는 빠져야지 일단은 조정의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차피 저는 늦으면 일주일 전, 빠르면 한 달 전에 미리 전달해 드린다고요. 사실 저는 61선 빠지기 한참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장중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여러분 두고 보세요. 61선 무조건 깨집니다. 왜 그러냐? 코스닥 21선 빠질 때 코스피는 61선 빠져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어떤 왜곡이나 변시에 의해서 한번 비정상적인 하락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2월은 계속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속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망했던 건데 설명드리는데요. 자,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10월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 시점에서 제가 전망해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코스피는 횡보하다가 하락할 것이다. 정확했죠?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제가 8월에 얘기했습니다. 8월이니까 이 시점이죠. 8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김은혜 씨나 스태프들도 다 알아요. 8월에 못 가면 11월에 간다고. 11월에 어떻게 됐죠? 무지막지하게 급등했잖아요.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10월 말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잡으라 했다가 제가 지난주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잖아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분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략에 있어서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보수로 대응할 때가 맞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주식 비중 100%, 12개월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벌겠다고 달리는 사람 못 벌어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상황에 맞게 비중을 높였다, 줄였다. 그게 이제 개인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석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1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돈을 벌면 돼요. 상승장에서는 9개월, 하락장에서는 3개월. 왜? 하락장에도 반등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위험한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배팅을 안 하시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구간엔 여러분들이 절대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 재밌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퓨처스 스트림 네트워크스. 네, 퓨처스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게 워낙 이름이 길어서 한 번에 발음이 안 되네요. 자, 12월 10일이 바로 오늘 전업단타로 추천한 종목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1,800원의 매수 후에 1,980원 플러스 10% 정확하게 매도로 마감시켰는데요. 오늘 종가는 뭐였냐? 하한가였어요. 그러나 장중 등락을 활용한 매매였다.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하한가였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단타의 묘미가 이거예요. 종가는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심지어 이렇게 하한가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자, 화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1,850원일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1,800원에 잡아서 플러스 10%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매도기에 왔었습니다. 매수기에도 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매매를 안 시켰어요. 더 이상 안 시켰습니다. 10% 딱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막 급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관련돼서 저의 어떤 예측을 한다면 지금은 좀 네거티브적인 정부에서 아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하게 되면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기적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파생이 얼마나 투기적입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결국은 옵션이라든가 선물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언젠간 하게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하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촌농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5년과 10년의 경험을 6개월에서 12개월 만에 완성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니까 이 방송 그리고 각종 교육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망치고 있는 지수 흐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예측 참고사항 그리고 오늘의 매매 내역은 퓨처스 드림 네트워크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시황 분석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황적인 측면 좀 예측을 해주셨지만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과 조금 더 좀 세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하락에도 반등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도 매도했거든요. 외국인 매도하고 삼성전자 하락했어요. 근데도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놀랍죠? 기관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게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시점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을 막는 거죠. 손실을 좀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여전히 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대형주들이 급등했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 지수를 보더라도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급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하고 제약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반등이거나 잘해봤자 여기서 하루 정도 더 가나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어쨌든 여기서 현재 미국 지수도 봐야죠. 국제 정세 봐야죠. 국내 그 기술적 또 수급 측면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하고 있거든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매도할까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건데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창올림픽 참여하는 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엽기적인 얘기죠. 미국이 평창올림픽 보내는 거를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심각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북한을 무조건 공격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국 선수를 안 보내는 거죠. 러시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 선수들한테 너네들 가고 싶은 애들 가라. 이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는 수급, 외적으로는 국제정세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장의 전망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함께 통합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FMC 그리고 ECB도 있고요. 각국의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적인 측면도 참 분석을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황은 또 대표님과 함께 저희 시간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분석을 해주시고 내일장 대응도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왔습니다. 제3공장 준공 기대감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6% 넘게 종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파루가 올라왔습니다. 452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 계약 해지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5% 넘게 빠졌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3공장 준공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35만 8,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11월 말에 최고가가 40만 원대였는데 다시 올라오나요? 자, 대표님, 첫 번째 이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매일같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뉴스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볼 때 이 반등은 단기 매수세 또는 고점에서 매수한 어떤 물량들이 단가 낮추기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어떤 경우든 버티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6% 넘는 그런 탄력을 보여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이었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으니까요. 잘 분석해 주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분석 도와드리죠. 두 번째는 파루가 올라왔습니다. 자, 파루 같은 경우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반대되는 흐름인데 자, 5% 넘게 빠졌고요. 4,02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악재의 소식인데, 자, 대표님 이 소식에 대해서 오늘 바로 빠졌는데 아래 꼬리가 좀 달렸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악재에 비해서는 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파루는 저평가돼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하고 엮여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일단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다만 일봉 매매는 그래요. 근데 단타 매매는 내일 장중에 짧게 5%, 크게는 10% 노리신다 그러면, 단타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루 악재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점적이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지만 이 단타 전략에 대해서는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공시 분석은 파루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음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파트론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오늘은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자, 파트론 오늘장은요, 세게 좀 나왔어요. 7% 넘게, 거의 8% 가까이 탄력을 받으면서 9,360원 마감된 흐름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흐름이어서 이 구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대표님, 파트론 지금 가격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유자는 매도를 재매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불안해서 그렇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좀 애매해요. 관심을 안 두자니 좀 아깝고 계속 두자니 지루하고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지금은 중기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요. 올해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11월에 고점 찍었죠. 맞죠? 그리고 코스피도 11월에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고점이 3월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수 연동을 안 한다는 거죠.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좋았을 때 이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한번 시세 분출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깐 단기 반등 한번 나와주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인들이 하는 말로 큰 세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의 4, 5년 동안 박스권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경우든 뭐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나든 비정상 조정으로 큰 하락이 나오든 코스닥 쪽에서 뭔가 한번 크게 한번 그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트로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 왜? 사실 IT 중에서 저평가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적정주가 19,000원짜리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노리고 있다가 언젠가 가담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IT 부품 관련된 종목 중에 저평가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자, 현재 구간에선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는데, 이 이유는 지수가 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대응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중기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 그 점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보해저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파트론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GS 리테일 올라왔습니다. 뭐 이전에도 편의점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언급을 도와드리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 좀 강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오늘 GS 리테일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흐름은 4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4%가 좀 넘게 5% 가까이 빠졌는데 대표님 GS 리테일 어떻게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언했고 전달을 완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던 날 접근해 볼 만하다 얘기했고요. 이렇게 급등했던 때 이제 매도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이 방송을 매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시고요. 다시 한번 언젠가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뭐 관심 종목을 통해서도 GS 리테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그런 자리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선 계속적으로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 GS 리테일까지 전달 도와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163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SGNG를 매수가 2,950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GNG 오늘은요. 3,12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3% 넘게 올라갔네요. 자, 대표님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데 뭐 앞서서 좀 화면이 새롭게 바뀌니까 이번 시간도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자, 지금 첫 번째 문자부터 수익권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답변해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투자 전략을 게재하는데 오늘 투자 전략으로 전달했던 내용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말하면 필독이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제가 작성한 투자 전략 꼭 보시길 바라겠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보시면 다 좋아요. 이유가 다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노려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요. 왜?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로 보면 이게 44,200원짜리입니다. 현재가가 얼마죠? 3,000원대요. 너무 억울하죠. 어떤 종목은 13배 고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1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소액으로 묻어놔도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분에 관련돼서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관망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주 잘 잡으셨어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저점 매수합니까? 제가 아주 보람이 돼요. 항상 저점 매수하라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엔 단기 무슨 얘기냐? 밀리면 본전 올라가면 10% 끊어지죠. 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44,200원이 뭡니까? 지금 주가가 3,100원대인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예,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때는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번씩 시대를 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올해도 줬었어요. 예, 올해도 안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입장에서 큰 시대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테마주라든가 특정한 개별주는 한번 큰 시세가 나오면 2년 정도 쉬었다 갑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제 경험담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유가 되든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면서 급락을 해준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면 하다는 거죠. 왜? 웬만한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 나중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부터 기분 좋은 문자였습니다. 자, 일단 저점 매수 좀 잘하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대표님이 주의 깊게 보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전 또는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문자는요. 446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DB하이텍을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DB하이텍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하죠. 오늘은 12,4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DB하이텍은 일단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분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언젠가 재매수하세요. 언젠가.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인지, 저도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모르겠어요. 시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매수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참, 기업 내용 괜찮아요. 그리고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 기업이죠, 현재. 그래서 왜 그런지 뉴스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해 주시고 나중에 기억을 잘 하셨다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추천하던가 이럴 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매도 후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재매수에 대한 부분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알아보시죠. 다음 문자는 714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ST팜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36,800원에 비중 10% 손실 중입니다. 비중 늘려도 될까요? 라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셨네요. 자, 오늘 ST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은 32,4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3% 정도 좀 반등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좀 손실 구간이시고 좀 매수가가 좀 높은 구간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좀 추가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는 사실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추가했던 물량은 추가했던 날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리하고 끝내달라.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자체가 잘못됐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야단치잖아요. 누가 봐도 탄력 있어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해서 돈을 쉽게 벌 것 같으면 주식에서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격 매수해도 수익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정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여기서 잡아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왔다고 꼭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일단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위에서 탄력받을 때 따라잡는 주가는 버리시라는 얘기죠. 왜?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그대로 쏟아지잖아요. 이 종목은 특별하게 뭐 어떤 나홀로 종목이 아니에요. 지수 연동되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오늘 코스닥 반등 나오니까 플러스 양봉 나왔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 내려갈 때 어때요? 같이 내려갔잖아요. 자, 보시라고요. 어떻습니까? 같이 내려갔거든요. 이번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닥 지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내려왔잖아요.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을 때 이 종목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따라 출렁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다시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좀 아깝긴 해요. ST팜도 적정주가 56,000원짜리예요.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저평가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61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원을 매수가 2,600원에 비중 20% 전망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신원에 대해서 종가를 좀 확인해 보죠. 오늘은 2,08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1% 좀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소실 구간에 계세요.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30%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으면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기업 내용 괜찮고요. 홀딩하면 충분히 번져올 수 있고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비율을 맞췄겠죠. 근데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 망치는 거거든요. 이분은 야단을 좀 맞으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과도한 가격대예요. 왜? 그 전에 보시라고요. 여기서부터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이때는 단타가 정석이에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단타.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한 1박 2일 코스 정도 짧게. 왜? 그전에 뭐 하다가 여기서 일봉매매를 하냐고요. 일봉매매는 쉽게 말해서 단기나 중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분봉매매, 1분봉이 기준이거든요. 이건 단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짧게 단타 치거나 정말로 조정 많이 받았다 싶을 때 들어가서 아주 짧은 단기 매매가 정석인데 그냥 멋대로 아무 때나 매수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냥 무조건 또 홀딩해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손해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10% 손절하고 밑에서 잡으시면 왜 안 하냐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시점도 그렇고 이게 도박이에요. 두 번째, 일단 매수가가 잘못됐죠. 두 번째, 손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할 기회도 없죠. 지금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큰 조정 받거나 대세하락기 해서 이런 식으로 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려요. 그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밀리면 손절하고 이거 습관들이라고요. 이걸 안 들이면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5년 동안 돈을 벌었다가 주식시장이 뭐 어떤 이유가 되든 왜곡이든 변수든 뭐 한 2주나 3주 대폭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벌었던 건 싹 다 반납해요. 더 하락해, 더 까먹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 상태가 패닉이 돼요. 왜 개인들이 망가지냐면요. 초보자는 욕심, 경력자는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한번 손실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조금씩 배워가요. 또 저한테도 교육을 받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이죠? 가슴으로 안 돼요. 예,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초보자들한테 다른 분야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데 이 분야는 제발 겪지 마세요. 왜?
주식 투자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큰 소식을 보잖아요. 정말 복귀하기 힘들어요. 원금 찾기 정말 힘들어요. 가장 좋은 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고요.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와신상담, 절치부심,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습관 안 좋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혼에 대해서는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30%에서 좀 매도 의견을 주셨고, 또 앞으로의 현명한 투자 전략과 그런 대응 방법을 위해서 또 조언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906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현대 그린푸드를 매수가 16,400원, 비중 100%입니다.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저점을 좀 기록했네요. 14,750원입니다. 일단 16,000원대 현재 손실도 꽤 보고 계시고 비중이 일단 100%예요,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때나 매수하신 거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셨어요. 흘러내릴 때 매수하셨으면 단타를 하던가 아니면 뭐 빨리 잘라주는 거 이래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린 거 갖고 있고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있겠죠. 여지는 항상 있죠. 왜 없겠습니까? 1%의 가능성에도 시방은 유지하세요. 그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이런 종목이 비중 100%다. 이건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이게 무리했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흘러내릴 때예요. 이건 단기예요. 무슨 얘기냐? 반등이 나오든 밀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입니다. 만약에 밀리면 바로 손절해주고 올라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쯤 올라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단기로 끝낼 건지 중기로 끌고 갈 건지 그때 고민할 문제고 일단 밀렸을 때는 여기서 무조건 끊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종목 100% 매수하는 습관 들이면 결국 언제 한번 당해도 당합니다.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량주들도 갑자기 엄청난 악재 나오면 급락하잖아요. 최근에 못 보셨습니까? 삼성중공, 인터플렉스, 유상증자 악재 나오니까 거의 하한가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우량주들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식 비중 100% 하는 습관 들이면요. 언제 다쳐도 다칩니다. 그래서 이 습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 그린푸드 일단 비중도 좀 많으시고 매수가도 좀 높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가가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대표님이 또 진심 어린 조언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559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 8,565원에 비중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은 오늘 꽤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은 7,5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1,000원 정도의 매수가에서 손실 구간이셔서 꽤 좀 손실 구간이 크신데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불과 거래일수로 5일 전만 해도 12,000원대 주식이 많이 급락했죠.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이 종목은 장중 단타로 끝낼 종목이지 일봉 매매할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단타로 끝낼 종목과 홀딩할 종목을 구분을 못하는 거. 이거는 단타형이에요. 저렇게 엄청나게 깨파랗게 해서 급락하는 종목을 이걸 일봉 홀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악재가 소멸된 것도 아닌데 매도, 재매수, 단타 또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전에 시황적인 측면 할 때 종목도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좀 아쉽게 놓치신 것 같고요. 자, 일단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 접근이 유효했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9833님 보내신 문자고요. 네오위즈를 매수가 17,400원 비중 100%를 5년 넘게 보유 중인데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오위즈는 12,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오늘은 좀 고민이 많으신, 좀 깊게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12,500원 4%가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대표님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이분은 어차피 중장기 보유를 지속할 투자자로 판단이 된다. 이건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안타깝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매수하신 거는 나름대로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도할 기회 다 놓치고 이렇게 평가선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왜 하세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네. 너무 시간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평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기가 없었던 거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대로 낭비하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계속 보유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다시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꽤 큰 손실 구간이시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계속적으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저희 방송 통해서 앞으로 좀 현명하고 좀 유효한 그런 종목들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7407님 보내신 문자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를 매수가 13,500원, 비중 30%. 갑자기 빠지네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13,650원인데 이전에 좀 고가에서 크게 빠졌을 때 물리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가 근처입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서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고요. 좀 안타깝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추정해 보면은 이분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박스가 아니라 왼쪽 박스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빠진다는 표현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나 오늘 매수했다면 이거 갑자기 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가이익이었다가 이제 거의 본전 수준인데 이번에 짧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수 보면 어때요?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했었죠. 오늘 반등 나왔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하나 안 하나. 자,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지수 연동형이 좋겠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조정받을 때는 지수와 연동하지 않는 걸 잡아야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구간 또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하시죠. 5050님 보내신 문자고요. 삼보 모터스 매수가 5,800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삼보 모터스는 5,620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좀 손실권에 계신 분이시네요. 바로 진단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뭐 적정 주가로 보나 차트로 보나 매수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제 좀 약간 밀렸죠.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해달라. 왜? 어차피 이 테마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짧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모터스 현재 구간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매도 후 재매수 시도 의견을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좀 볼게요. 다음 문자는 947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초님 항상 감사합니다. 코리안이를 매수가 12,210원에 비중 4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리안이 빠르게 확인합니다. 1,650원 마감이 된 상황 이네요. 이분도 좀 아쉽게도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모멘텀이 없죠. 무슨 얘기냐? 보험주라고 하더라도 뭐 아주 초우량주도 아니고 뭐 무슨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다음에 만약에 보험주를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우량주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안이는 아무래도 뭐 재보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포커싱을 해주셨고 일단 코리안이 같은 경우에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4477님 보내신 문자고요. 현대로보틱스 매수가 40만 7천 원, 비중 20% 대응 전략 원하십니다. 자, 일단 현대로보틱스 오늘도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38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40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4개로 분류된 거잖아요. 중공업이라든가 뭐 로보트 쪽, 그다음에 뭐 일렉트릭,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4개 중에 로보틱스가 제일 나아요. 제 개인적인 물론 의견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본전이든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 나서
언젠가 재매수를 해달라. 그나마 현대중공업 이 4개로 분류된 것 중에서 그나마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로보틱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매도 후 재매수 시도 의견까지 마무리 종목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의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개편 이후 새롭게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내일은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이 나와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인터넷 최장기 진행자 정영 대표님의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또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도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희 정석투자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